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굿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 이 책에 나와 있는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제목만 봐서는 언뜻 소신 있는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마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미움받을 용기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트라우마를 바라보는 시각,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희생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바꿀 때 용기가 필요하다, 그때 말하는 용기입니다. 이 책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 이 책에는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철학자와 청년인데요. 철학자는 이 세상은 정말 단순하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청년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사람마다 살아온 여건, 성격, 기질, 환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세상이 단순할 수가 있냐, 그리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행복도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가능한 것이지 어떻게 누구나 행복할 수 있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각 장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논쟁을 하는데요. 총 5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장은 인간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고민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타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내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5장은 1, 2, 3, 4장에서 나와 있던 내용을 정리하고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이 세상은 단순하고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예외 없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5장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생각의 폭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이빠른 소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라우마를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과거의 사건, 트라우마가 현재의 삶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지금 삶이 어렵다, 힘들다. 여기서 원인, 사건은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삶이 힘들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책에서 말하는 입장은 이런 거예요. 아니다, 과거는 지금 현재의 삶과는 상관이 없다.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건 당신이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가 나거나 마음이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저는 그랬어요. 아니, 누가 이 어려운 삶을 좋아서 택했나? 아니, 살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잘 안 풀려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책의 청년도 참 냉정하다,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원인만, 즉 다른 탓, 남 탓, 환경 탓, 조건 탓을 하게 되면 그 삶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는 이 삶이 어렵다라고 하면, 반대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어렵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삶 사는 사람,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제들 간의 재산 싸움, 가족들 간에 돈 가지고 싸움이 붙어서 남들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정말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어렵다, 이 말이 맞으려면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꼭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죠.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릿이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릿은 학부모님이라면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녀 교육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릿에서 재능과 노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뤘던 사람들 보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재능이 있어. 천재이기 때문에 저런 성과를 얻었어. 예를 들어볼까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얼마나 대단한 위엄을 남겼습니까? 그런데
그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 수많은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노력한 모습보다는 이 결과에 더 환호를 하고 박수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성과를 낸 것이, 영광을 이뤘던 것이 노력의 힘이 더 컸다고 이런 것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렇게 뛰어난 성과, 그리고 저런 사람이 못된 것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됩니다. 벌써 마음이 불편해지시죠? 단순히 저 사람은 재능이 있고 천재적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그 뒤에 숨은 노력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노력을 하지 않는 나한테 이게 시선이 가게 되죠. 그러면 누구나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니죠. 이와 비슷한 논리가 여기서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사건 탓을 하면 편합니다. 누군가가 위로해 주기도 하고요, 공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 과거의 트라우마에 얹혀서 지금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반면에 그렇구나, 이 과거의 사건은 현재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의 삶과는 다르게 살아야겠다 라고 결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저는 후자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머릿말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상식처럼 되어버린 프로이드의 트라우마 개념에 대한 비판은 거의 돌직구 수준이다. 지금껏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트라우마와 같은 프로이드식 원인론은 과거의 특정한 사건만을 선택해 현재 자신의 복잡한 문제를 합리화하려는 아주 저렴한 시도라는 것이다. 어떻게 과거의 트라우마적 경험이 현재의 내 삶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놔둘 수 있느냐는 이야기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 것들이 모여서 미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트라우마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다면 내 인생관, 타인간의 관계, 공동체 간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사고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책에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한번 소개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아까운 책이기도 하는데요. 반응이 좋으면 다른 장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즐거운 독서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From now on 함께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